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인트로는 끝나고 진짜 1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3 학년 1 학기 1 단원 이제 드디어 시작인데요. 자, 1강 내용은 3 학년 1 학기 1 단원이에요. 제 목표는 15 분에서 20분 내에 1 단원 설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요. 3 학년 1 학기 1 단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단원 제목이에요. 아니 단원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활동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요게 있는 얘네들이 이 점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이 교과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덧셈을 해 볼까요?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쪽이 한 세트입니다. 5-6 학년 것만 둘에서 네 쪽이 한 세트로 돼 있고요. 이제 보통은 다 이렇게 두 쪽이 한 세트예요. 아, 5-6 학년 것만 꼭 그런 건 아니고 2 학년에서도 곱셈 9, 9는 네 쪽이 한 세트예요.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게 두 쪽이 한 그러게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쪽이 한 세트인 것 같은데요. 아, 어쨌든 새로운 제목을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소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교과서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관대하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덧셈을 해 볼까요? 1, 2, 3. 얘가 1, 2, 3 으로 돼 있다는 거야. 1 단원이 뭐길래 1 단원 덧셈 뺄셈이에요. 자, 2 단원에 보니 2 단원이래. 두 번째 보니까 또 뺄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 수학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있죠. 이 생각 수학하고 탐구 수학을 제가 교과서 그 단원마다 다 실어 놨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비록 설명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인제 여러분에게 일종의 지도가 될 거예요. 얘를 보고서 '아, 내가 지금 덧셈 1, 2, 3 요게 3 개인데 그중에 어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뭘 배우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배우 지금 같은 경우는 1 번에 이거, 2 번에 이거, 3 번에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교과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덧셈 1, 2, 3 으로 갈라진 이유는 받아올림이 없고 받아올림 1 개고 받아올림 2 개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활동으로 아이하고 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다? 네, 여기 6 쪽, 8 쪽, 9 쪽 요쪽에서 인제 우리가 활동 가능한 소스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고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사고력 수학의 그 컨셉에서 잡아온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카드라든가 루미큐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루미큐브를 활용해서 수놀이 한다는 거는 루미큐브에 보면 숫자 1, 2, 3이 있고요. 색깔이 다른 게 있고 색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것과 숫자라는 것의 그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의 이제 운동 계획표, 이건 운동 계획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제 수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명함 사이즈의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인제 수들을 적을 거예요. 적어. 그 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식을 만들어 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을 해 볼까요? 1 이랬어요. 자,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여기는 주사위가 잘렸어요. 여기 그림에 주사위가 잘렸는데 주사위 1 개예요, 얘가. 그다음에 얘가 2 개, 얘가 3 개, 그다음 얘가 4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교과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이에요. 교과서에서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 그림이 있는 부분과 요런 부분을 다 제끼고 마지막에 문제만 보통 보는데 이 구성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1 번, 2 번에서 나오는 거. 제일 처음에 문제가 나와요. "몇 명이 탈 수 있나요?"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대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걸 문장제 문제로 낸다면 거기에 쓸데없는 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누가 이렇게 말해 줘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주잖아요, 문장제 문제라면. 누구누구가 뭐 얘가 철수야. 철수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이런 문장이 필요 없는 문장,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고
그 안내원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2 층까지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그 안내원 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내원 언니가 1 층엔 342 명, 2 층에는 117 명이 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는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건데 그것에서 정말 필요한 말을 꼭 꼬집어서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문장제 문제를 볼 때는 먼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구나.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건. 조건. 2 층에 이 1 층에 뭐 이거 뭐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얘가 말하는 게 물어보고 싶은 거구만. 이게 조건이야. 주어진 조건이야. 그럼 내가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어림을 해 보래 얘는. 자, 어림을 왜 할까?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를 하는데 어림을 왜 할까요? 여러분 세 자리가 쉬워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는 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는 크게 자릿수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세 자리가 되면 한눈에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자릿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림을 하죠. 대충 생각해 보는 거예요. 342 명이면 대충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00 한 40 명? 뭐 몇백 몇십 명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2 층에는 117 명이니까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럼 340 명하고 120 명이 되면 얘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어차피 0은 내가 더하나 마나잖아요. 그럼 두 자리의 덧셈이라는 그런 느낌을 나에게 주는 거죠. 얘를 좀 더 간편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한 자릿수로 느끼게 하면 되겠죠. 그럼 342 명은 대충 300 명. 117 명은 100 명. 얘네들보다 많겠지. 그럼 400 명보다 좀 넘겠네. 그럼 한 자릿수의 덧셈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어림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림한다는 거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대충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림하기 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다 나중에 다 뭐로 연결돼요? 길이에서 내가 지금 내 몸의 길이가 대략 150 센티미터 정도니까 문짝은 한 2 미터 정도 되겠네. 이런 거를 가늠하는 것도 역시 뭐다? 어림학이다. 그런 거하고도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을 써 보세요. 자, 인제 3 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걸 애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배운 수학 용어들 있지?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네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적는 거. 그게 바로 식이야 하고 알려주시고 그런 식의 표현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꼭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대.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방법 1, 수 모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모형을 해 보라는 거구나. 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다 있잖아, 여기 다. 여기 다 있고. 그래서 수 모형 1 모형으로 1의 자리부터 더해 보자 이랬어. 그게 딱 이거죠. 1의 자리 더해서 쓰고 10의 자리 더해서 쓰고 100의 자리 더해서 쓰고 그러면 같은 모형끼리 더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2 학년 때 배웠어요. 같은 모형끼리 더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자리끼리 더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1 모형끼리 다 더했는데 10 개가 됐어. 그럼 10 개가 됐으면 그 애를 어떻게 해? 다 묶어서 신모형 하나로 바꿔 가지고 걔를 10의 자리로 옮겨주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든가 떠오르지 않으면 살짝 복습을 해야겠죠.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로셈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하나의 원리를 내가 배우고 나면 그 원리를 자리에 상관없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자리에 늘어나더라도 그 원리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애들이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이렇게 절차적 이런 방법들을. 자, 방법 2에서 보면 "야, 나는 100의 자리부터 해볼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그때 100의 자리 해볼 때는 여러분 세로셈으로 쓸 때 100의 자리로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셈 계산을 더 많이 합니다. 가로셈 계산을. 제가 예를 한번 해 볼게요. 백 가로셈을 쓸 때는 100의 자리부터 쓰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죠. 302 100 해서 400 더하기 50 하고 20 해서 70 더하기 4 하고 1 해서 5 그러니까 475. 자 가로 세모로 할 때는 높은 자리부터 하는 것이 편하고요. 세로 세모를 할 때는 사실 앞에서부터 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받아 올림이 없으니까 내가 더해서 4 더해서 5 이렇게 썼지만 받아 올림이 있는 두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이 경우죠, 이 경우에. 이 경우에도 방법은 동일해요. 방법은 동일한데 제가 받아 올림이 이렇게 해 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앞에서부터 해 볼게요. 얘는 2 야. 2 하고 1 더하면 얼마예요? 얘는 3 이야. 근데 8 하고 4 더하면 얼마예요?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242. 그래서 가로셈보다 세로셈을 아니 가로셈보다 세로셈이 아니라 세로셈을 할 때 1의 자리부터 보통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4 하고 8 하고 4 더하면 12 니까 10 올라간 거 하나 써 주고 여기다 2 다 더해서 4 더해서 2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이거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저는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해 봤을 때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애들은. 어. 근데 원리는 반드시 알려 주셔야 돼요. 자 내가 128 하고 114를 더해요. 그럼 얘가 200 이죠. 얘를 30을 딱 쓰려다 애들이 봅니다 바로. 얘 10이 올라오는 걸 봐요. 42. 선생님 우리 애는 못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한 번 더 쓰시면 되죠. 그래서 꼭 애가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의 자리부터만 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강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아이를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히 요런 게 이렇게 뒤 오른쪽부터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앞에서부터 쓰는 게 너무 익숙한 그런 아이들을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꼭 1의 자리부터 해야 돼. 이렇게 융통성 없이 굴지 마시고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계산 틀리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다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제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하겠죠. 자 제가 요 부분을 지금 생략했는데 얘네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모형을 더해서 아까 1번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 건 동일하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한 거예요. 일모형을 더해 봤더니 10 개가 넘네? 여기서 인제 얘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10 개가 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모형 하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신모형 하나로. 자 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더 간단해요. 왜 더 간단한가 한번 볼게요. 600, 200 하면 800. 자 얘는 앞에서부터 하죠. 30, 50 하면 80. 그다음 9 하고 4 더하면 그냥 13 되게 자연스럽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 얘를 더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800 하고 80 하고 13 이니까 93 이잖아. 그래서 893. 이런 가로셈의 방식. 자 내가 얘를 세로셈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7 하고 8 하고 더하면 15 인데 15. 자 이렇게 더하면 4. 이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7. 아니 선생님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327 더하기 418 700 730 15를 밑에다 적어. 그래서 745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얘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냐." 뭐 "이상한 거 하네." 저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덧셈을 해 볼까요? 세 번째는 받아 올림 두 번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죠. 이게 쪼끔 복잡해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그 공간이 지금 계속 변하지 않고 수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신모형 10 개가 모이면 백모형 하나로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신모형 10 개가 모이면 백모형 하나로 바뀐다. 내가 얘를 어림하는 걸로 한번 해 볼까요? 어림하는 거. 935는 대충 얼마로 생각할 수 있다? 940. 이거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림하게 엄마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반올림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135는 끝에가 5 니까 얘를 반올림을 해서 40 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애들이 "엄마 나 935는 930 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가 얘기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잖아요. 아홉 하고 그 0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수를 이렇게 쭉 써. 수를 쭉 쓰고 0, 1, 2, 3, 4 5 개.
5, 6, 7, 8, 9 요렇게. 이렇게 해 놓고 5는 여기 위쪽으로 넘겨주자.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해. 아 이것도 되게 자세히 얘기한 거야. 이 5가 문제예요 5가. 5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5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930 으로 어림하나 940 으로 어림하나 별 지장 없이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진짜 인제 5 학년 때 어림하기를 배울 때 930 으로 어림할까 봐 이제 미리 그렇게 하는 건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5는 5, 6, 7, 8, 9 위쪽으로 해 주면 돼. 그래서 930 보다 어디에 가까운 거야? 940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반올림 이런 단어 굳이 쓰실 필요가 없다고요. 음. 그리고 뭐라고? 930 으로 어림하나 940 으로 어림하나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어림이니까. 그럼 186은 이때는 이제 애들이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럼 얘는 190. 어떤 애가 200으로 어림했어. 그렇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림하기는. 근데 그 문제집에서 굳이 이걸 구분할 때는 몇백 몇십으로 어림하느냐 또는 몇백으로 어림하느냐 이 차이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걔가 주지 않았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여러분. 네. 얘를 내가 인제 190 나 이거 200으로 할래. 괜찮다고. 그래서 얘를 어림했어요. 어림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000 이고 1120 이렇게 어림이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얘는 1140 으로 어림이 됐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대충 애들이 110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얘는 1120 정도 되니까 20 하고 40을 되게 큰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 내가 계산한 값이 여기에 근접해야 돼. 어. 애들이 이렇게 수를 저렇게 절차적으로 갈라서 세로셈을 하다가 보면 수 하나하나를 집착하게 돼요. 6 하고 5 하고 더해서 11 하나, 2, 1, 1 이래 갖고 1121 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1121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훅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너 감을 좀 잡아." 이런 뜻으로 계속 어림하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답이 터무니가 없어. 막 1120, 1140 이 정도 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만 얼마가 나왔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런 거를 네가 체크해라 이런 얘기죠.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 어림해서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새롭게 생각한 방식인데 전 이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림하기 방식을 집어넣는 거. 자, 이미 15 분이 지났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더해가는 과정들. 가로셈이죠, 이건 가로셈. 그죠? 가로셈이니까 가로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뺄셈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뺄셈은요? 뺄셈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것이 어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를 하는 문제인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요. 독도에 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독도에 몇 명이 갈까요? 강릉에 온배에 438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13 명은 독도에 가지 않는단다 이랬어요. 전체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438 명이란 얘기죠. 그중에 일부 213 명이 독도에 가지 않는대요.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이거는.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제거하는, 없애는 이게 구잔이라는 거야. 구잔이란 단어는 모르더라도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거구나. 이거 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문제는 독특하게 두 개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애들을 서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전체가 있고 그 전체에서 일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전체인가? 어떤 게 큰 수인가? 요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독도에 가는 사람 몇 명인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방법 1. 수모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방법 1, 그 뺄셈 1, 2, 3에서도 제일 처음에 방법 1과 방법 2를 알려줘요. 그럼 2에서는 이걸 안 쓰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 1과 방법 2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번 설명했으니까 그 뒤에 똑같은 거 할 필요 없지? 이런 얘기예요. 이하 등등. 나 여지껏 다 얘기했잖아. 그 방법을 그냥 하면 돼. 이런 의미가 교과서 구성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의미가 이미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뒤에는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한 번 얘기한 건 두 번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자, 수 모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100 모형으로 100의 자리부터 해보자. 아, 얘도 뺄셈 할 때도 그러네. 앞에서부터 빼던지. 나는 1의 자리부터 할 거야. 1의 자리부터 하던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럼 우리도 둘 중에 하나로 해보면 되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1의 자리부터 하나, 100의 자리부터 하나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받아내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얘가 또 어림에서 한번 해보래. 선생님 왜 자꾸 어림에서 나오죠? 네, 감을 익히는 거예요. 이거 어림이 잘 돼야 애들이 틀리질 않아. 잘 안 틀려. 438은 440으로 보고요. 213은 210으로 봅니다.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어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안 되고 저 어느 정도 선이다는 것만 파악이 되면 돼요. 근데 얘를 400, 200으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도 200 정도잖아요. 210이나 220이나 230이나 거기다. 어림의 세상에서는.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얘를 뺄 때는 어떻게 뺀다? 앞에서 또 빼거나 또는 뒤에서 뺀다. 자, 두 번째 거로 제가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앞에서 한번 빼볼게요. 374 빼기 158. 제가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 중에 그 한 가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일단 교과서에 나온 방식 그대로 알려드리면 앞에서 빼니까 200이죠. 그죠? 70에서 50을 빼니까 얼마예요? 20이죠. 20. 220이에요. 근데 4에서 8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빌려주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도 빌려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20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걔네들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얘를 본 거지. 그래서 미리 빌려줘요. 그럼 210을 쓰고 14에서 8을 빼서 6. 그런데 답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210하고 여기 있는 6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다? 더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216. 빼기지만 각각의 뺄셈한 결과를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요거를 애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짚어서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왜 그게 뺀 거로 더하는 건지 알아요. 자, 이해해 볼게요. 내가 374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100 빼고 줬어. 50도 주고 8도 줬어요. 그럼 결국 내가 답을 쓰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100의 것과 10의 것과 1의 것을 다 더해서 답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셈 한번 해볼게요. 374 빼기 158. 그러면 300에서 100 빼면 200. 자, 70에서 50 빼면 20인데 4에서 8을 못 빼니까 하나 미리 빌려줘. 자, 60에서 50 빼서 10. 미안해요. 이게 더하기죠. 그 다음 14에서 8 빼니까 6. 자, 이렇게 해서 216이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세로셈, 특히 세로셈이 잘 안 되는 친구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374 빼기 158이 있을 때요, 여러분. 얘를 한 자리만 잘라줘요. 그러니까 두 자리씩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300에서 100 뺄 때는 200으로 그냥 하고 얘를 뺄 땐 74에서 58을 빼는 거예요. 통으로 그냥. 통으로 빼게 되면 바로 10 얼마죠? 6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애들이 암산도 가능하고 뺄 때 부담이 없어요. 두 자리 빼기는. 그래서 두 자리로 끊어주는 거. 요게 이제 두 자리래. 세로셈을 할 때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하나 알아두셨다가 아이들에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세 번째 것도 역시 원리는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로셈을 왜 알려주겠습니까? 하나의 원리로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자, 100에서 내가 100에서 빼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 4에서 5를 빼는 것도 안 되고 남은 10에서 60을 빼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로셈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524 빼기 365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500에서 300을 뺀다. 그런데 얘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400에서 300을 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얘는 120이 되잖아. 내가 120에서 60 빼려고 하는데 얘가 또 안 돼. 그래서 110에서 60을 빼는 거. 그 다음 더하기 4가 아니라 14에서 5를 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인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0 이고 얘가 40 이고 얘가 9가 돼서 답은 149가 되는 거죠. 음. 이런 연습들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연습들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세로 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덧셈 뺄셈에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면 굳이 저렇게 세로 셈 모든 과정에 뭐 받아 올림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로셈 방식은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나중에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건 그냥 149야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걸 얘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이 100 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증명해 보여 준 거예요 얘네들이. 이것들은 나중에 풀이 과정으로 녹아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셈보다 가로셈 방식을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산도 좀 더 빨라지죠. 자,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 합과 차를 구해보 여기가 생각수학이에요 바로. 여러분 여기가 생각수학인데요. 이 생각수학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죠. 이게 우리가 문제집에서 나름 난이도 있다는 그런 문제들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생각수학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제목이 "조건에 맞는 합과 차를 구해 볼까?" 더하고 빼기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1번 제목이 뭡니까? "도영이는 전망대에 출발해서 구슬탑에 가려고 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얘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1번 이게 문제야.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길이 3 개나 있네. 이렇게 길이 3 개나 있어요. 근데 얘가 조건이 있었어. 가장 짧은 거리로 가야 된대.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 봐야 돼? 계산해 봐야지 계산. 자 계산을 다 했어. 계산을 다 했더니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크기를 비교해 보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것들이 다 뭐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장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문장제 문제를 못해. 3 학년인데. 3 학년부터 문장제 문제 연습이 슬슬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바로 이 교과서의 생각 수학 부분을 가지고 '아 문장제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네가 풀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 이 방식에 한번 맞춰 볼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카페에 올려 놨어요. 뭐로 올려 놨냐면 수학 추리 탐정 추리 탐정 포스트잇 아닌데? 수학 탐정 뭐라고 해 놨지? 뭐라고 했는데 문장제 풀기 위해서 제가 연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댓글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도 올려야지 뭐. 아유 진짜. 왜 기억이 안 나지? 요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카드가 4 장에서 2 장을 골라 고른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 카드에 적힌 수로 뺄셈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하죠. 차가 400에 가장 가깝다. 또는 차가 가장 크다. 또는 차가 가장 작다.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 만드는 거 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런 류의 문제들 꼭 다뤄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탐구 수학이죠. 탐구 수학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수학 말고 다른 과목 있죠. 그런 과목하고 연계된 단원이 바로 탐구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의 원리는 이용해요. 수학은 이용은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선생님 열량이 뭐예요? 과학이죠. 열량은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과자의 열량이 표시돼 있어요. 그것은 사과를 먹으면 몸속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양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아니요. 3 학년 학생은 하루에 2,000 칼로리 정도가 가장 적당한 열량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있다고 치고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야 이거 생활 속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거 수학 아닌데 어떻게 수학이지?" 탐구해 보라는 거죠. 간식으로 먹는 음식의 열량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떡볶이 1 인분 보통 1 인분 한 명이 먹는다 생각할 때 304 칼로리.
437 칼로리. 와 샌드위치는 하나 밖에 안 되는데 열량이 되게 많네요. 우유 한 컵 122 칼로리. 좀 적은 편이죠. 그 김밥이 1 인분에 318 칼로리, 치킨 한 조각이 218 칼로리. 와 대단하네요. 이런 칼로리 차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열량을 구해 보래요. 열량을 구해 보래. 그러면 그 열량을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한번 구해 봐라. 그런데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이거 먹은 것들이 소모되게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인제 그거를 하루에 2,000 칼로리니까 만약에 뭐 얘를 한 끼에 먹는다. 그러면 3 으로 대충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600 에서 650 칼로리 정도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것들을 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뭐예요? 정답을 구하는 것도 되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되게 밀접한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같이 아이들하고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과제 나갑니다. 띠링. 자 1 번. 오늘 배운 주요 수학 개념 무엇입니까? 2 번. 수업 중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고 싶은 것을 간단히 적어 주세요. 3 번. 새롭게 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4 번. 없습니다. 어머머 3 가지밖에 없네요. 네 이것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 다음 2 강에는 우리가 3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하는 말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개념만 빼고 다 바뀝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 오늘 제 강의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 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